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원도면을 보고 건물의 외곽을 확인을 하고 평면에서 비계를 설계하고 단면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물량까지 산출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도면이 아닌 복잡한 도면을 예시로 해서 현장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거냐, 그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배를 산출하는 방법, 좀 달라지는 그런 어떻게 설치하냐, 설계하냐에 따라서 회배나 면적을 산출하는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다른 거를 예시로 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은 증축 건물에 세워질 외부 비계 작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외줄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 이게 이제 특이한 사항으로 들어갈 텐데, 알루미늄 시트를 작업하기 위한 브라켓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내부 비계 작업까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비계 작업까지 한다. 그래서 네 개의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도면을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증축이라는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지금 다 있고 이 부분만 증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증축하는 거고, 이 부분은 연결이 되는 통로를 해가지고 해당 이 건물이 다 한꺼번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증축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게 세워져 있는 도면이 누워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기존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증축 부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외줄로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외줄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따놓은 외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단면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기존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증축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면도를 보면은 키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이 부분은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 부분만 지금 해당 이 높이로 해서 작업이 예정인 거죠. 이거를 좀 날려볼게요. 네, 이 높이로 작업이 들어간다. 원래는 이 현장에서 요청한 특이사항이 없다면은 이 높이, 지금 요 외부 비계가 끝까지 닿게 될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에다가 선을 세웠냐. 지금 우리가 꺾어지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여기에 어떤 게 지금 생겼어요. 2층. 지금 이 3층의 도면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어떠한 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 작업을 해준 게 요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해당 요 부분, 이 부분이 높이가 이 높이다. 이 부분의 높이가 해당 이 높이다. 이런 부분은 이 높이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해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1층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니까 이 높이로 해서 산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외곽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선에 세로 쓰는 포인트, 요런 세로 쓰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이 높이까지 하고 종료가 되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1차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얘가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현장, 여기에서 지금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높이에서 첫 번째 작업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을 댄 상태에서 한 발 더 올라가는 걸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게 이 원도는 제가 알아서 다 정리를 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요거 일부러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요거 알루미늄 시트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높이의 브라켓을 맨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발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이 벽을 작업하기 위해서 비계는 매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알루미늄을 작업하기 위해서 비계를 매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를 매기 위해서 뭐 바깥쪽을 한 포인트를 더 하기에는 현장에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람 키가 보통 2m, 손 뻗어서 2m 전후로 되기 때문에 2m에 대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발판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요 알루미늄도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원하는 높이는 이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협의를 했고 지금 이 높이를 받치기 위해서 브라켓을 여기다가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 부분이 브라켓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원래는 3층의 도면까지인데 브라켓으로 올라가는 도면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네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내부 비계 작업이에요. 지금 여기가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사실은 이 위에 돔처럼 철골 정도의 그런 특이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철골로 된 작업을 들어갈 건데 지금 우리는 여기 골 쪽 여기를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안쪽에 내부 비계를 매는 거죠. 높이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달라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일치하네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돔이 생기고 지금 내부 비계가 이렇게 설치된 걸로 보여요. 내부 비계 같은 경우에는 또 쌍줄로 갔어요. 내부 인테리어 체육관의 내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쌍줄로 간 상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튀어나오는 기둥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외줄로 가서 여기 도면은 설명을 하면 외부로 둘르는 브라켓이 한 번 더 가고 내부에 비계도 설치가 된다. 산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1층에 대해서 지금 외곽선에서 산출이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선에서 좀 잘라지는 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단면도에 봤을 때 얘와 얘 객차가 달라 보이지만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모두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해당 여기에 지금 발판의 높이와 여기 발판의 높이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임의로 편하게 발판의 높이를 여기에서 지금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왔다.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지금 해당 여기에 발판의 높이는 달라지는 거죠. 작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면도에 쓰는 이 포인트를 설계를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올 때 수평으로 지금 가지고 와서 자키 베이스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여기까지의 마무리 작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배를 산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이 브라켓 올라간 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산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돼야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알루미늄 시트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비계를 산출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 코너마다 0.9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으로 미리 제가 옵셋을 해서 작업을 미리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내면선, 그러니까 내각선이라고, 안쪽 선이라고 따지면은 이게 우리가 바깥쪽으로 비계가 설치될 부분이 아니고 안쪽으로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복사를 해서 900선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발판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이 부분 여기에 1층이 쓰고 이 부분에 2층이 쓰고 그리고 3층처럼 생긴 이 부분에 알루미늄 시트를 작업하기 위해서 쓰고 안쪽에 내부 비계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이렇게 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출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좀 갖다 놔 보면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산출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달라지는 선이 있죠. 움직이고 있는 요 선. 그래서 중간 부분에 발이 새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의 위로 다시 한번 포인트가 쓸 수 있도록 기본 포인트 쓸 수 있도록 작업한 걸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산출 여기 따로 브라켓 위에 세운 포인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브라켓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청하는 부분으로 해서 세우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설계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작업했던 것처럼 비계 상세 시간에 했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현장으로 지금 두 번째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현장에 대해서 도면을 열었어요. 여기 현장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인 이게 저희 세 개가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공통되어 있는 부분은 쌍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재 마감이 필요한 비계. 석재 마감을 할 비계를 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특이한 점. 외곽선과 별개로 안쪽 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석재 마감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당 이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선, 두 개의 비계가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높이가 얼마큼이냐 바닥에서 찍었을 때 2800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뻗어서 할 수 없는 작업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이 부분으로 설치를 하나를 다 하고 바깥쪽으로 선을 하나 더 해서 이 부분은 산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 두 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바깥쪽으로 가는 선을 기본적으로 다 둘러져 있어요. 여기까지 다 둘러져 있고 얘는 쌍줄로 한 줄만 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두 줄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줄로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만 해당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석재 작업을 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개의 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얘는 한 줄이 기본적으로 간 다음에
안쪽으로 석재 마감이 필요한 거는 두 줄로 해서 높이, 이 길이에 대해서 두 번 산출을 해준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100% 현장이랑 협의를 하고 얘네가 원하는 거를 작업물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얘가 외부 쪽으로 간 다음에 안쪽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단면도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재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기 현장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문주라고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에 무슨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서 경비실과 같이 딸려있는 지금 출입구를 문주라고 대부분 부르고요. 근데 문주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는 우리가 이걸 비계를 날리면 지금 비계를 좀 날려볼게요. 비계를 날리고 평면도에서 단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런 거 지금 다 석재 마감 요청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다 감싸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평면도 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레이어를 다 꺼서 한번 작업을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급한대로 대략적으로 좀 꺼볼게요. 자, 포인트만 세우고 이런 형태로 생겼네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문주의 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둥이 되죠. 지금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문주고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부분을 꽉꽉 채워달라. 이 사방에 대한 기둥도 다 작업을 석재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석재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외부 같은 경우에도 석재 마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면적으로 해서 산출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면적으로 해서 산출을 했어요. 우리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스템에서 이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꽉꽉 들어차게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해당 요 부분으로 해서 면적 산출을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외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면적은 여기 클릭하면 115.51이 나와요. 그래서 115.51 곱하기 높이, 해당 이 높이 아까 보여드렸죠? 이 높이에 대해서 작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제값으로 기둥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공제값으로 90%를 줘서 루베로 산출을 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회배 같은 경우에는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지금 루베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에 대해서 높이를 곱해주기 때문에 여기 꽉꽉 들어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면적으로 들어갔고, 도면상에 조금 특이한 부분,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주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든지 거의 여기 통행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트러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트러스의 길이는 5,487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해당 이 높이도 현장에서 지정을 해준 높이고, 트러스의 길이도 지금 우리랑 협의가 되어 있어서 두 개가 들어가기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트러스가 들어간다. 트러스가 들어가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발판이 위에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판 작업이 돼 있고, 하부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가 있기 때문에 뚫려져 있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또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면적 산출을 할 때, 우리가 면적 산출이나 뭐 회배 산출이나 루베 산출을 할 때 이렇게 안에 꽉꽉 들어차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루베 산출을 해서 작업을 했다. 그래서 루베는 면적 곱하기 높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M3으로 들어가 있죠. 부피니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메다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곱메다로. 지금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평범한 부분이지만 아까 전에 문주에 붙어있는 경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비실만 지금 따로 갖고 온 상태고 이 부분이 문주랑 접합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출은 이 부분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산출 근거표를 보면 지금 외곽선으로 해서 기본 외곽선에서 바깥쪽으로 900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부분으로 해서 높이 산출되어 있어요. 4.2 높이, 매주 길이는 3.19, 길이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클릭을 해보면 길이가 31.19 여기 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계를 받쳐줄 높이 같이 곱해줘서 최적이 지금 나왔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부분과 산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경비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출하는 걸로 산출했다. 설계상에 봤을 때에도 그냥 쌍줄로 둘러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주어지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맞춰서 면적 산출을 하거나 해배 산출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 비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세한 부분으로 공부하기로 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